네, 안녕하세요. 속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라이브 리뷰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어제 두 편을 좀 정신없이 보고 나서 오늘도 좀 한 편을 깊이 봤는데요. 글쎄요, 그, 원래는 볼 계획이 없었지만 언젠가는 아니, 보고 싶은 작품이 좀 한 편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아마 이제 그 작품은 이와이슈지의 이제 명작이죠. 그 불꽃 쏘아올린 불꽃놀이 위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위에서 밑에 제가 제목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쏘아올린 불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죠. 음, 아마도 아마 익숙한 이와이스지 감독 드라마 익숙한 작품일 겁니다. 1993년에 TV 시리즈로 중편으로 50분짜리로 만들어진 드라마였는데요. 이 드라마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이번에 만든 작품이 되겠죠. 우연치 않게 이게 마침 이게 지금 이제 왓챠 플레이인가요? 거기서 이제 거기 유튜브에서 이 드라마 50분짜리 드라마 부분을 좀 무료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좀 보고 나서 마침 그 드라마가 유튜브로 공개가 돼서 마침 궁금하던 차에 이럴따니면 또 사실 언제 이런 드라마를 볼 수가 있겠냐 싶어서 좀 봤는데요. 그러고 나서 마침 또 이 작품이 애니메이션이 개봉이 돼가지고 좀 호기심이 생겨서 결국 이 작품을 좀 보고 왔어요. 근데 평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원작을 너무 파괴했다. 타임슬립에 너무 집착한 게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많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두 작품을 좀 비교해 보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구로시지부입니다. 그 AK 백화점인가요? 예전에 애경백화점으로 좀 익숙하던 곳이었는데 여기서 긴급히 영화를 보고 나서 좀 조용한 장소를 좀 찾다가 조용한 장소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좀 다른 곳으로 왔어요. 아, 우선 이 드라마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죠. 자, 지금으로부터 한 십몇 년 전, 1993년. 이 드라마가, 이 작품이 이렇게 오래됐나 싶으시죠? 자, 그러니까 20 몇 년 전 드라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1993년에 만들어졌으니까 1990년 8월 26일 이와이 슌지가 제작하고 극본도 직접 쓰는 그냥 오리지널 드라마죠. 어, 50여, 그러니까 50여 분짜리 드라마였는데요. 이게 이제 극장 버전으로도 개봉이 돼서 이 드라마 원래는 54분짜리인데 이거를 이제 극장에선 또 49분. 결국은 어쨌든 줄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50분짜리가 맞기는 맞아요. 원래 이 작품은 아시다시피 텔레비전 드라마 시리즈 이프 만약에라는 그 작품이 시리즈물 중 하나로 제작이 된 작품이고요. 어, 이례적으로 일본 영화 감독협회 신인상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등장인물인 타모리의 출연 장면은 삭제한 수정 버전이 나온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0분짜리 그 버전인 거죠. 물론 드라마 버전은 54분이었는데 4분이 잘린 상태로 극장에서 개봉이 됐다고 합니다. 중편 버전으로요. 지금 이제 왓챠 플레이 유튜브로 올라와 있는 게 극장판 버전, 그러니까 49분 정확히는 50분짜리죠. 50분으로 되어 있는 버전을 여러분께서는 제대로 된 버전을 보고 계신 게 맞아요. 그걸로 해서 보시면 이제 원작과 이제 애니메이션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큰가에 대해서 좀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줄거리는 아마 가물가물하시죠?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자, 초등학교가 배경이고요. 노리미치와 유스케 아주 친한 정말 중마고 불알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공급생이는 나즈나를 매우 좋아하죠. 둘 다 짝사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름 방학 임시 소집일 겸 마침 이 바닷 마을이죠. 이 바닷 마을에서는 불꽃 축제가 벌어질 예정인 것이죠. 자, 그런 와중에 수영장 청소를 하다가 이제 두 사람도 노리비치와 유스케는 이제 수영을 하기로 합니다. 뭐 수영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수영 시합을 하기로 하는데 나즈나도 같이 따라와요. 나즈나가 아마 안에 있었겠죠. 근데 나즈나는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곧 전학을 가야 되고 엄마가 쥐어준 편지를 들고 담임 선생님한테 달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기는 이제 나즈나 자신은 이제 곧 전학을 가야 될 상황이니 그 상황이 담긴 내용의 쪽지를 어머니가 쓴 쪽지를 선생님한테 건네줘야 되는 상황이죠. 친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극장판에서는 친구가 없다고 엄마는 얘기를 하죠. 나즈나의 엄마는 또 그럽니다. 또 나즈나 친구 없어 괜찮아. 이 애니메이션 버전에서 또 그렇게 또 나오잖아요. 아무튼 정말 이별 아닌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시합을 이제 하게 되죠. 승부는 유스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스케한테 얘기를 하죠. 오후 5시까지 바닷가로 와줘. 사실 그 나즈나는 이제 사랑의 도피.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버전, 이 드라마 버전에서도 나오는 말이죠. 사랑의 도피를 계획하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사랑의 도피인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가출인 거죠. 가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요. 하지만 뭐 유스케는 친구들의 우정이 더 좋았던지라 나즈나와 만나는 걸 포기합니다. 이제 대신 이제 유스케와 이제 유스케 친구들은 마침 또 무슨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만약에 불꽃놀이에서 불꽃이 터지게 되면 불꽃이 원 모양으로 보일 것이냐 아니면 납작한 모양으로 보일 것이냐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신경전을 친구들끼리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기를 하자. 원으로 보일 것이냐 아니면 납작하게 보일 것이냐. 이기는 사람은 이긴 사람의 숙제를 도와주는 걸로 해서 내기 시합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리미치는 나즈나가 약속을 거절을 하고요. 마침 그러던 와중에 이 노리미치는 마침 또 다쳤어요. 또 수영 시합을 하다가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마침 유스케의 아버지가 일하는 병원에 와서 이제 치료를 받기로 합니다. 마침 또 나즈나가 있기 때문에 유스케가 그래요. 노리미치한테 나즈나가 아마 거기에 있을 거니까 병원에 우리 아빠 병원에 가게 되면 나즈나한테 나는 지금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결국은 노리미치는 결국은 이 나즈나를 만나게 되고 나즈나한테 유스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나즈나의 어머니가 찾아와서는 이 나즈나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게 극 중에서 이제 1, 2부로 나뉜다고 볼 적에 1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2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만약 이제 이 영화, 이 드라마, 이제 원작 드라마의 시리즈의 물의 또 제목이기도 하죠. 만약에 내가 시합에서 이기게 된다면이라는 상상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 이제 2부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노리미치의 상상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일종의 이제 2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부는 이제 2부에서는 결국은 이 유스케를 따돌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출, 사랑의 도피를 하게 되지만 또 어떻게 된 게 다시 또 나즈나는 다시 졸건 실컷 그 짧은 사랑의 도피를 맞추고 다시 돌아옵니다. 수영장으로 향하게 되죠. 다시 원점 이제 야간이 밤이 되고 다시 수영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좋던 싫던 하여튼 행복한 순간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노리미치의 상상이었던 것이고요. 이게 이제 50분짜리 이제 중편 우리가 중편으로 알고 있는 TV 드라마 버전이라면 여기서 무려 한 이제 40분이라는 시간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나 이제 봤더니 타임슬립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타임슬립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5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긴 시간으로 늘리려면 그래도 가장 좋은 게 상상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타임슬립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 타임슬립에 대해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위해서 장치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나즈나는 이제 바닷가를 거닐던 도중에 유리구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리구슬을 손에 쥐고 주머니에 넣고 또 하나는 이제 엄마한테 그 엄마가 쓴 편지를 선생님한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편지를 쥐고 있는 상황이게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전반부 이제 극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와이 슌지의 원작과 비슷하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부에 해당되는 부분, 나즈나의 엄마가 나즈나를 이제 끌고 가는 장면서부터는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 유리구슬을 노리미치가 갖고 있게 되고 만약에 내가 시합에서 이기게 된다면을 외치면서 이야기 이제 타임슬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일본 작품들은 뭐 타임슬립들은 다 좀 비슷한 게 부분이 있잖아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도 보셨을 테고요. 뭐 어쨌든 타임슬립을 하게 되는데요. 자, 타임슬립을 한 3번인가 하게 될 거예요. 자, 타임슬립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좀 흘러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 타임슬립이 나즈나를 데리고 전차를 타게 되죠. 원작에서는 버스입니다. 원작에서는 버스를 타고 이 두 사람이 도피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버전에서는 무인 전차를 타고 사랑의 도피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도피를 하려고 하는데 사랑의 도피를 하기도 전에 나즈나 엄마한테 붙잡히게 되죠. 그렇게 결국은 이제 첫 번째에서 실패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스케 친구들 패거리들과 만나게 되면서 이제 불꽃놀이 아까 얘기했던 그 내기 그 불꽃이 어디로 튀는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을 등대로 가게 되죠. 거기서 노리미치는 이제 방법을 다시 한번 그때 아마 다시 그때 던졌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다시 이제 그걸 던지기로 마음 먹습니다. 던져서 다시 시간은 이제 붙잡히기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어쨌든 도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도주에 성공하게 되지만 나중엔 또 전차에 두 사람이 있게 되는 거를 저 멀리서 그 유스케와 그 친구들을 또 알게 되고 나즈나의 어머니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던집니다. 이번에는 이들이 정말 모르는 상황으로 되돌아가기로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판타지로 조금 이제 한 번 더 이미 타임슬립물로 한번 꼰대를 꼬았는데 한 번 더 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말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0분짜리 중편물에서는 이 누리미치의 상상으로 2부가 진행이 됐다면 이 극장판 애니메이션에서는 그게 비록 판타지이긴 하지만 타임슬립물 결국은 자기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야기가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이 작품을 보신 분이라면 차라리 TV판이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와이순지의 원작은 일단 초등학생으로 이 연령대를 잡아놨죠. 그래서 새 친구들의 그냥 아기자기한 이렇게 삼각관계를 보여주면서 이와이순지만의 그런 감성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극장판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유스케가 완전히 이제 노리미치는 순정남이 돼버렸고 유스케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질투하는 그냥 한마디로 찌젤남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좀 이야기에 이제 이 주요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좀 성격들이 좀 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원작을 좀 글쎄요, 원작에 드러나는 배우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좀 그대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변화를 많이 준 게 아닌가라는 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생기는 것이죠. 거기에 너무 좀 물론 이제 이 원작 드라마에서도 뭐 선생님의 이제 가슴 그걸 이제 들여다보는 장면이라든가 조금 관음증적인 장면들이 없지는 않았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관음증적인 뭐 훔쳐보기 이런 부분에 대한 묘사가 좀 더 심해졌다. 조금 더 심하지 않았나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관음증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들여다본다는 거 일종의 이제 관음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관음증을 이제 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너무 심지어는 이제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따로 여러분의 이제 판단에 맡기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게 미미카 나노카라던가 이제 여러 이제 일본 작품들 판타지물을 연출한 이 감독입니다. 이 네. 신보 아키유키와 타케유키 노부유키 이 두 사람의 작품으로 좀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뭐 성인물이라던가 판타지물을 좀 많이 연출했던 사람들이다 해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와이 순지의 원작을 따르는 게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연출한 거. 물론 이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연출한 것은 좋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3D로 작화한 화면이 나왔다가 파스텔 톤으로 갔다가 또 이제 뭐 작화 방식이 좀 중구난방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좀 불만 섞인 지적도 좀 몇몇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환상적인 그러니까 판타적인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좀 3D 직화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가려면 그러니까 2D로 가든지 3D로 가든지 아니면 파스텔 톤으로 가든지 딱 한 가지를 확실히 정했어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그 이제 작화를 사용하다 보니 조금 화면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이제 좀 느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좀 남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은 남았지만 아무래도 뭐 그래도 이제 목소리로 등장한 이 배우들 참 반가운 목소리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나마 이 작품을 보는 재미는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히로세 스즈랑 그러니까 스타 마사키, 마야노 마모루 이들이 목소리 출연을 했는데요. 히로세 스즈가 나즈나 목소리를 맡았고요. 그리고 스다 마사키가 노리미치 목소리를 맡았고요. 미야노 마모루가 유스케 역할을 맡았는데요. 유스케 역할을 맡은 미야노 마모루만 이제 현역 성우고요. 이 영화에 이제 남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히로세 스즈와 이 스타 마사키가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투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 유스케가 TV 중편 버전에 비해 상당히 조금 분량이 짧고 좀 찌질이로 만든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을 부각을 시키려면 누군가는 질투의 화신이나 좀 찌질이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유스케가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뭐 아시다시피 히로세스즈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이미 뭐 사실 상호 더빙 경험이 있어요. 괴물의 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카에데 역할을 맡기도 했고요. 우리에게는 이제 뭐 많은 이제 영화들을 통해서 이제 익숙한 또 배우이기도 합니다. 반면 또 스타 마사키 같은 경우도 스타 마사키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딱 떠오르는 작품이 있잖아요. 그 작품 있잖아요.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 이제 출연해가지고 우리가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배우였던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히로세스즈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스다 마사키도 또 인상적인 스다 마사키는 또 재밌는 게 가면 라이더 이제 특활물이죠. 가면 라이더라는 이 특활물 출신이에요. 또 치카 마사부키도 아마 가면 라이더로 데뷔했던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가면 라이더는 또 인기스타의 또 지름길, 인기스타가 되는 또 그런 TV 시리즈였던 걸로 이제 아마 기억을 하기 때문에 가면 라이더를 통해서 또 알려진 배우였고요. 또 몇몇 작품들에서 또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네, 맞아요. 이 은혼에서도 좀 은혼 참 이 작품 참 병맛이었죠. 은혼에서도 신바치 역할로 나왔고요. 2016년에 만들어진 데스노트에서도 출연을 했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다 이제 여기 있네요. 가면 라이더 W 시리즈에 출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런 이제 주요 등장 인물들이 있었고 이런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극장판과 혹시 이제 애니메이션판의 미묘한 차이를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야기가 좀 길어지면서 타임슬립물로 좀 바뀌는 부분도 있었지만요. 그 미묘한 차이를 보시게 되면 이제 내기 때 나왔던 나중에 이제 만화책을 사준다고 이제 두 주인공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노리비치랑 유스케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드라마 버전에서는 슬램덩크 신간을 사줄게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 극장판 90분짜리 애니메이션에서는 원피스로 바뀝니다. 그리고 몇몇 디테일적인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리비치가 부모님이 일하는 가게 이제 낚시용품과 이제 주전부리를 파는 가게죠. 이 가게가 그러니까 길가 도로변에 있는 가게였는데요. 원작에는요. 근데 애니메이션의 버전을 보신 부분은 아시겠지만 언덕배기에 있는 그런 가게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극적인 장면을 주기 위해서 이제 노리비치가 이제 나즈나를 자전거에 태우고 이제 자기 가게에서 이제 나오는 장면, 극적인 장면을 위해서 좀 언덕배기 이제 내리막길에 있는 가게로 묘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애니메이션 버전과 이 드라마 버전의 차이라면 또 차이일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바뀌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 그러니까 드라마 버전이나 영화 버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음악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드라마 버전도 그렇고, 이 영화 버전도 그렇고, 애니메이션 영화 버전도 그렇고, 음악이 참 좋았죠. 드라마 버전은 이와이 순지랑 정말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던 레메디오스라는 이제 필명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름은 레메디오스가 아니죠. 자, 네, 맞아요. 레이미. 레메디오스라는 예명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 본명은 호리카와 레이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와이 수지의 작품들을 주로 이제 이 음악 감독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와이 수지와 절친 다음 또 면모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작품에서 나왔던 이제 음악들, 이 주제가로 사용됐던 게 이 Forever Friends라는 제목이었죠. 방송 직후 TV로 이 이 음악이 도대체 무슨 음악이냐라고 요청은 많았지만 그 시점에서 발매가 되지 않았고 방송이 된 후 드라마 버전이 방송된 후 나서 3년 후인 1996년에 사운드 트랙 OST로 수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원작 이와이순지 원작은 또 뒷이야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TV의 인생극장 버전이죠. 이휘재 씨가 나왔던 뭐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두 개로 나눠지는 그런 방식의 이제 꽁트였죠. TV 인생극장을 처럼 이제 주인공의 선택에 따라 이후 이야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방식의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하나가 주인공의 선택이나 상상이면 안 된다는 규칙 때문에 사실 그 규칙을 또 어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작품의 시나리오는 프로그램 규칙에 따라 벗어난 것이었고 제작진은 이와이순지한테 큰 불만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초기 각본에는 이 소년들은 불꽃놀이를 보고 싶었다라는 소년들은 불꽃놀이를 옆에서 보고 싶었다라는 원제였지만 촬영 직전에 이게 만약에 이 제작진 측이 반대가 심해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불꽃놀이 서울의 불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라는 제목으로 바뀌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게 각화의 제목이 뭐뭐하거나 그러니까 뭐뭐하거나 밥을 먹거나 집에 화장실을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저녁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하거나라는 식의 제목으로 꼭 그런 식으로 제목이 제목으로 꼭 정해졌어야 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1999년에 발매된 소년들은 불꽃놀이를 옆에서 보고 싶었다의 이 코멘터리에 실리기도 했답니다. 이 OST 드라마와 달리지 이 영화 OST는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Forever Friend라는 음악은 그대로 이 영화에서는 이 애니메이션 버전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됐고요. TV 이제 그 애니메이션 버전에서는 다오코라는 이제 싱어송라이터가 OST를 맡아서 노래를 사운드 트랙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지는 뭐 사람들에 따라 좀 생각은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애니메이션 버전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도요 드라마 버전이 더 깔끔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단편의 영화나 단편의 작품을 미니 시리즈나 시리즈로 만들게 될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창작의 고통, 머리가 빠개지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 결국은 50분짜리 50분짜리 중편을 90분짜리로 만들다 보니 결국 40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진짜 고무줄, 엿가락처럼 늘리기 위해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설정이나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타임슬립으로 만든 그 타임슬립을 소재로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무리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 그냥 90분으로 하지 말고 70분?
60분에서 70분 정도로 해서 한 20분 정도로만 더 늘려도 되지 않았을까. 90분으로 늘리다 보니 이제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했고, 말도 안 되는 이제 색드립과 타임슬립 드립을 펼치다 보니까 원작을 참 좋아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좀 이와이스의 원작을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OST도 좋았고 등장인물 목소리들도 좋았고 그렇지만 원작의 느낌을 살려내는데 물론 이제 초반부는 정말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원작을 살리려고 상당히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였어요. 이제 후반부에서는 완전히 거의 에라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너무 이제 이 작화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중구난방으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좀 아쉬움이 이 작품을 조금 나쁘게 보지 않았나. 실제로 지금 CGV의 에그 지수 를 보시게 되면 신선한 작품일 경우는 이 에그 지수가 신선한 달걀로 아이콘이 표시가 되는데 작품들이 별로이거나 이제 거의 60% 이하 70% 이하로 신선도가 떨어질 경우는 토는 토마토처럼요. 떨어질 경우는 이제 토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썩은 토마토로 표시가 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작품의 신선도가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달걀 프라이, 깨져버린 달걀로 표시가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신선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재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관객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좀 영화 이제 평가 사이트인 왓챠에서도 이 작품은 별점 5점 만점에 2.5점에 해당되는 처참한 점수죠. 2.5점에 해당되는 점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원작을 어떻게 계승하고 원작에 그 맞게 좀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상이 영화 이제 우리에게 이제 드라마로 익숙하지만 이번에 이제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제작된 소울을 볼까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에 대한 드라마 버전 그리고 이번에 개봉된 애니메이션 장편 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송신혜였고요. 여전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유튜브나 이런 많은 SNS 채널로 올라갈 경우 많은 구독 좀 부탁드리겠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후원 계좌를 제가 좀 요청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냥 손 내밀고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 영화 많이 보고 질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송신혜였습니다.